시장에 대한 통찰, 깊이 있는 분석,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.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? 어제 제가 이제 시황하면서 어제 밤 중요하다 했는데 추수감사절을 까먹었어요. 이 참 시황하는 사람은 다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까먹었으면 죄송합니다. 일단 추수감사절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, 특히 홍콩 인권법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,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.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역 협상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. 끌어올렸기 때문에 무역이 협상되고 난 다음, 그러니까 1단계죠. 1단계 협상 다음에 주가가 랠리를 필 거냐, 아니면 재미없을 거냐. 일반적으로 시장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경우가 많죠.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루머에 대한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뉴스가 나오면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은 협상 가능성에 대한 립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근데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1단계가 통과가 되면 시장에 약간 안개가 걷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단계 협상을 달리면서 주가는 급등하지 않겠나,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단계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. 아마도 탄핵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내년 선거에 협상을 미리 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 탄핵 리스크가 균형추가 그쪽으로 더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트럼프를 했던 것 같다. 그래서 또 하나는 시장이 일괄 타결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바라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끌게 되면 시장이 아마도 힘이 빠질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쪽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. 시장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1단계 협상 마무리가 한 달 반이 벌써 지났다.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되나,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제가 볼 때도 너무 신기한 것은 도달했다, 근접했다, 거의 합의 수준에 왔다, 이 발언을 지금 제가 기억만 해도 10번 넘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.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얼마나 중요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시장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, 제가 볼 때는 루머에서 뉴스에 팔을 확률이 좀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전부 다 끌어올렸잖아요. 여기 다 이 반등은 다 전부 그거였습니다. 특히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. 나머지는 무역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끌어올렸죠. 그것 때문에 사실 중국장도 한번 장대 항복 2번 정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냐, 거의 1년입니다. 1년.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1년 정도를 그렇게 끌고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자리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루머에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조금 더 이 무게가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슈는 어저께 중국에서 잠깐 발언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인데요. 중국이 지금 그 외환보유고가 3조대에 있습니다. 3조대.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기 외채를 통해서 달러를 수급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돈이 수출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. 이걸 가지고 뭐 일시적일 거야, 아니면 뭐 돈을 많은데도 새로운 자금을 좀 가져가는 거 아니야,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이 어쩌면 이것 때문에 무역협상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. 피력을 했고, 그로 인해서 미국이 환호했는데 불구하고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만큼 중국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. 특히 GDP 성장률이 6%대가 내년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가 거의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자,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.
특히 달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져간다. 그럼 이제 이 중국만 가지고 해석해야 될 문제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8,400억 불 정도는 있어야 한다.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 때 방어가 가능하다. 해서 지금 현재 2배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리포트가 있었다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외환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도 위기를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로 전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.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해석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보면 어저께 0.47 빠졌어요.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. 이제 미국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흐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견조하게 월봉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. 결국 1차 합의가 해결됐을 때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 16위 위축되다가 펴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관세 수입도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분위기 연출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글 장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 영향이 우리나라도 올 수 있을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제가 요 근래 이제 외국인 매도를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지금 오늘까지 17거래일 매도거든요. 근데 이 외국인 매도를 보면서 시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돈이 나갈 때쯤 되면 바로 그때 안 나가요. 한두 달 전부터 서서히 나갑니다.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조금 나가거든요. 근데 나가는 날 다가왔는데 며칠 나갔다고 그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. 그래서 매도를 계속 보라라고 하는데 17을 매도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장이 좀 악재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. 오늘 하락은 제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말씀하셨죠. 네 번째 갭을 메워줬습니다. 네 번째 갭을 메워줬다는 거죠. 이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한번 여기서 무너질 자리였어요. 무너질 자리였는데 안 무너졌잖아요. 두 번째 다시 후행 스팬이 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 121선에서 지지력이 하방정신에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기감이 도래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외국인 매도에 불을 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